유동자금이 많은데 돈들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다른 풍선 효과를 낳았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읽고 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무슨 풍선 효과가 나왔다, 김포, 파주. 김포, 파주는 조만간에 아마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특히 김포는요. 파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포 쪽에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높은 가격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또 다른 풍선 효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용인 규제하자 분당 집값 이단 신고가, 단숨에 2억 되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과장돼서 올라오고 또 잘못된 기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보가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 정정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신문을 보더라도 팩트 체크를 우리 장대장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항상 합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게 대다수예요. 하지만 이 기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설득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당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경기 용인 수지, 기흥 화성의 동탄 2지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영향이 컸다. 이들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과 같은 대출 규제 등을 받으면서 상대적인 메리트가 사라졌다. 똑같이 어렵게 대출받아 사는 거면 분당이 낫다는 얘기다. 자, 우리가 그 흐름이 있죠. 강남이 올라가자 이제 분당, 특히 분당에서도 판교 쪽이 오르고, 판교가 이제 테크노밸리나 아무리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인 그 분당 쪽이 오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죠? 용인. 더 내려가서는 이제 수원, 이번에 오산까지. 오산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10채 중에 7채 정도는 법인 사업자들 70% 정도는 대략적으로 산 것 같아요. 1억 미만. 법인이라고 그래서 큰 자본이 들어오고 그건 아닙니다. 개인이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내서 그만큼 세금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그래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없애버렸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공제받는 구간도 없애버리고, 종부세 요율도 3%, 4% 최고 요율로 때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용인의 수지구나 기흥구나 동탄 2지구는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들어오면서, 자, 이 정도면은 차라리 대출이 똑같이 안 되면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뭐죠? 가장 큰 게 이제 대출의 차이인데,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들어오면 이번 정책에서는 3억 초과 아파트를 살 때는 전세 대출까지 해소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같이 들어옴으로써, 자, 이 정도면은 차라리 분당으로 가는 게 낫겠다. 자, 이런 얘기인데, 단순하게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정이 생기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영향을 미쳤다. 학군 선호도가 높은 분당이 대치동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정통적인 서울의 학군 하면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인데, 이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였죠.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실사용 목적이면 안 되는 거죠. 실사용 목적이 뭐죠? 주거용은 살아야 돼요. 임대를 준다거나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2년 동안. 팔아서도 안 되고 임대를 줘도 안 돼요. 직접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갭투자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물량이 부족한 거다 보니까 이 지금 분당이 이 순회동이나 일부 동들이 학군이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와서 그 반사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똑같은 투기과열 지구면은 용인이나 이런 쪽 투자자보다는 분당으로 가자. 대치동에는 학군 수요가 있는데
이제는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는 분당으로 올 수밖에 없다. 분당의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이 지금 내용을 우리가 장대장 부동산 연구소 확인해 보니까 요 두 개 정도는 최근 거래가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가 현지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건지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조금은 올라간 가격에 거래되는 거는 맞다. 이 두 개 단지는 그 정도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은 자 6월 17일 이후에 거래된 게 이제 15억 6,500만 원 16층이죠. 같은 16층이지만 14억 2천에 2월 달에 거래됐기 때문에 뭐 최근에 중간에 또 13억 6천, 13억 2천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14억 9천인 거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액에 거래된 거는 맞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또 6층이 14억 2,500이니까 좀 이거는 층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층수를 비교했을 때 높게 거래된 거는 맞고요. 또 지금 여기 이제 순회동의 양지마을 5단지의 한양 아파트였고, 자 다음은 구미 무지개 마을의 주공 4단지인데 요게 이제 24평 5억 4천, 5억 1천, 2천 하다가 6억 1,700에 거래가 돼서 확실하게 좀 높은 거래 금액에 된 거는 확실합니다. 요거 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 자 그래서 이 계속해서 보면은 자 요 부분이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투기과열로 지정된 담보 인정 비율이 9억 원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되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초과 아파트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차이가 크다. 또 최근에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매물이 풍기 현상을 빚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통적인 학군 지역으로 뽑히는 분당의 순회동과 임회동으로 대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세 번째 이유. 이 이유 때문이죠. 분당에 예정된 기업 입주가 많은 것도 호재입니다. 그 제가 상담할 때 그 방송에서 상담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친화역 빌딩으로 지어진 네이버 제2사옥이 정자동에 내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네이버 제2사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산그룹도 전자역 인근에 굉장히 한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지상 27층 규모의 두산 분당센터를 또 짓고 있고 올해 말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 두산밥케어 등의 핵심 계열사 사무실이 들어섭니다. 올해 연말에 두산의 핵심 계열사가 들어오고 현대중공업도 2022년 말까지 정자동의 자볼도 자녀부지에 그룹 통합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한국조선해양,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의 7개 계열사 연구 인력이 5,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정자역 근처에 어떤 소형 아파트를 살 것이냐, 서울에 있는 강서구의 방화역에 있는 그 방화 아파트를 살 것이냐 해서 제가 바로 정자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라고 했더니 아니 거기는 강서구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인데 왜 여기를 사라고 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부동산이 그렇게 심플하나요? 이런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하는 인력도 많이 생겨나고 또 분당에서 이제 판교까지 가는 BRT 노선 뭐 이런 것도 들어설 뭐 예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을 봐야 돼요. 유동 자금이 많은데 돈들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많으니까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았다. 또 투기과열 지구를 분당 밑에 쪽에 있는 용인의 기흥구나 수지구를 묶고 또 동탄 2지구 같은 경우도 투기과열 지구로 묶은 바람에 한 번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또 분당으로 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읽고 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궁금사항을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